2월 6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중국을 비판 많이 했는데요. 어제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2, 3주 전에 중국의 특급 호텔에서 화장실에 쓰던 수세미를 가지고 컵을 닦는 모습이 한국에 나왔지요. TV에.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 하는 수준이 그렇지.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 계열의 대표적인 특급 호텔에서 똑같은 짓을 화장실을 닦던 수세미를 가지고 컵을 닦고 욕조를 닦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했다. 전부 다 거짓이지요. 그 이면에는 비용 좀 줄이겠다고 한마디로 이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간 대비 그야말로 이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그 속에서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뭐가 다른지 정말 이 자괴심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말이 부회장이지 뭐 사실상 오늘죠. 353일, 1년 가까이 있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자, 2심에서 법원은, 서울고법법원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서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자, 어제 이제 웃으면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어제 몇 사람들이 황장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저요? 똑같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사법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도 삼성공화국이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제 뉴스 브리핑을 들어본 사람,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라서 삼성이 좌지우지 다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한 사람인데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재용 박근혜 저렇게 넣어놨는데 촛불로 그걸 갖다가 과연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의문을 제기를 했죠. 그리고 1심 판결 나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 뭐 부회장 석방 특히 보수 진영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그래 안 해도 이재용이는 지가 알아서 나온다. 그 지가 알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누가 그걸 댓글로 보냈대요. 황 소장님 말한 대로 그렇게 나왔다. 자, 어제 제가 볼 때 좀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SNS에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황장수 씨는 1심 전부터 일이 될 거라 말했고 1심으로 개 도야지 앞에서 적폐청산 쇼하고 저 국민이 개 돼지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정치나 사법부는. 2심에서는 정치 보복은 계속하되 돈줄은 풀어준다. 이렇게 황이 말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줄은 풀어주고 박근혜 최순실은 집어넣어 놓고 있다. 이렇게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평론가 황장수 씨가 탄핵 전국 때부터 이재용 문정권 미락설을 말했는데 황장수 씨 상대로 취재 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은 유튜버 황장수 뉴스 브리핑 이재용이 이 정권에서 풀려난다고 단언했는데 정확히 맞췄다. 얼마 주고 풀려났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노무현 정권에서 삼성이 8천억 뜯겼다면 지금 정권은 얼마나 뜯어먹고 이재용이 풀려났을까. 제가 이런 댓글을 소개함으로써 제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지금도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래 됐다고 입장 바꿀 거라고 어제 댓글 달아서 황장수 너 입장 이야기해봐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일부 보수층들이 환호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난리가 났는데요. 박근혜, 최순실과 이재용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어떤 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돈줄은 풀어주고 적폐청산은 그대로 묶어놓는다. 참, 이거 이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 내용을 보면 이재용 외에도 어제 풀려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됐고 삼성의 미래전략실 실장 사실상 이인자였던 최지성은 1심에서 징역 4년이었는데 어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석방이 됐고 장충기 뭐 유명한 사람이죠. 삼성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양반도 4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됐고 그 다음에 박상진은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였고 어제도 집행유예 뭐 좀 양은 줄었습니다. 황성수도 역시 집행유예 다 풀려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하나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재용에 적용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 자 1심에서 이미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죄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1심에서는 16억 2,800만 원은 유죄다 했는데 이것도 무죄였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기부로 이렇게 봤죠. 정유라 승마 지원 213억에 대해서 1심에서는 72억만 유죄라고 했는데 그 유죄의 근거로 박근혜 최순실 뇌물수수 공모 인정,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1심에서 묵시적이라는 말을 붙일 때부터 2심에서 풀어주기 좋은 구실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213억이 1심에서 72억이 되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상한 말이 들어가 있더니만 2심에서는 36억 절반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액수를 책정하지 않은 말과 촬영 사용 이익만이 유죄다라 됐는데 박근혜 최순실 뇌물수수 공모 인정은 그대로 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은 없어지고 요구성 뇌물이었다. 즉 요구를 갖다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니까 이재용이 뭘 반대급부로 경영권 승계를 부탁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1인자가 압박을 하니 어쩔 수 없이 겁이 나서 겁박에 의해서 줬다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최순실의 공갈에 의한 거라는 이재용과 삼성이 피해자라는 부분이 사실상 받아들여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뇌물을 주려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 해서 298억인데 자, 그래서 그 중에서 80억만 유죄, 즉 이미 전달된 부분만 유죄라고 했는데 승마 부분에 회사 돈으로 뇌물 공여하면 횡령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이 80억이 36억만 이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마 지원 36억이 뇌물이고 횡령이지만 겁박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줬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36억을 횡령하면 36억을 뇌물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년은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 국외 도피는 이 기소 내용은 78억이 였는데 그 다음에 1심에서는 37억만 유죄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빼돌린 게 아니라서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져나갔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부분에서 거짓 용역 계약으로 정유라에게 77억을 지원했다라는 부분인데 1심에서 말 지원 목적으로 허위 매매 계약을 맺었다라는 64억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2심에서는 승마 지원을 가장한 말과 차량 사용비 용역 대금만 유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정식 계약에 따라 승마 지원을 했다라고 한 삼성의 입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회 위정 부분은 1심에서 이 정유라를 이미 알았다. 2014년 12월경에 알고 지원했다라고 해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에 최씨 모녀 존재를 알았다. 이렇게 삼성이 주장을 했고 박 전 대통령 재단 출연 요구 기억이 없다는 진술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부분 유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죄는 36억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는 재단 빠지고 동계스포츠재단 빠지고 36억하고 말 차량 사용만 유죄인데 이것도 겁박에 의해서 요구형 뇌물로 살기 위해서 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횡령도 36억만 유죄인데 이것도 겁박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되고 있고 범죄 수익 은닉도 결국은 이 승마 지원 부분만 관련됐는데 이것조차도 또 겁박에 대한 요구형 뇌물이라서 이 참작이 되고 국회 위정도 일부만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유죄가 되어 있고 뇌물을 주거나 횡령을 한 것도 살기 위해서 한 거라는 삼성의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이재용이 풀려났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일부 시민단체나 특검, 특히 좌파단체들이 이 노골적인 봐주기라며 실망감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재벌 총수들이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 감방을 가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이런 걸로 다 2심 정도에서 풀려났던 것을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 어제 이 법원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이 나와서 중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구속하고 이 재벌 회장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무공식이 부활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돈과 권력이 면죄부라서 그걸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병 같은 경우에도 정경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망가하고 정치 권력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거라고 이 사건의 성격을 왜곡했다. 민주노총도 법원의 석방 판결은 재벌 불사의 활용 점정이다. 참여연대도 그러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보수단체나 한국당은 이것이 아주 사필기정이다. 잘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판사나 사법부를 비판한 사람들한테 하나 좀 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풀어준 정영식 부장판사 재판장이 옛날에 한명숙을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김선동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서 이 이제 판사가 상당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이 재벌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봐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용을 만약에 풀어줬다면 그거는 박근혜 정권을 탓을 하지 사법부나 특정 판사 탓을
별로 안 했을 겁니다. 통진당을 해산시켰을 때 개개인의 헌법재판관들을 욕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다가 욕을 했습니다. 한명숙이 이렇게 구속되었을 때도 그때도 이 정영식 판사가 했는데 판사 이름을 이번에 제가 알아낸 걸 보면 그때도 정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이나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이런 단체들이 이번에 누구를 욕을 해야 됩니까?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대법원이나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가지고 법원의 행정처가 판사들과 약점을 쥐고 재판을 정권과 거래해왔다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컴퓨터를 임의로 이렇게 TF가 대법원 TF가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판사들을 전부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요. 자, 이 판결이요. 어떤 판결입니까? 이 정권이 적폐청산의 한 80% 90%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부하들이고요. 그러면 이 판결을 대충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순수하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판결이 사법부의 잘못이라고 사법부가 재벌하고 뭐 결탁이 됐거나 유착이 됐거나 봐줬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거꾸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사법부를 욕했겠습니까? 정권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미 대통령 후보 선거 전부터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었고 대표적인 사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이런 문제로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경영권 문제가 이렇게 터졌을 때 결국은 8천억인가 하는 부분을 장학재단에 내고 어쩌고 하면서 모든 게 끝나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정권을 사실상 움직이면서 갖고 온 것은 삼성이 다 장악을 했다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을 하고 수석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삼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정면으로 공격을 했고, 그래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이재명 사이에 굉장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지요. 심지어 박원순 시장도 이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 2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나 우려가 다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자, 둘이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놨다가 집권을 해서 자, 1심에서는 둘 다 단죄하는 듯 하면서 표현을 애매하게 해서 제가 1심 때 이 묵시적 청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풀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다. 그래서 이재용이는 나오니까 이 정권에서 보수단체들이 이재용 석방 이야기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 했고, 또 뭐라 했습니까? 박근혜하고 이재용이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분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판사 개인을 욕하고 사법부를 욕하지만은 세상에 뭐 좀 아는, 대한민국이 어째 돌아가는 나라라고 세상 물정 좀 아는 사람들은 이재용만 도려내고 박근혜만 남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뇌물 사건에서 이재용의 혐의가 확 줄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리해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친박 진영이나 태극기 부대에는 신이 났는데요. 이 정권이 그리 어리석은 정권이 아닙니다. 얼마나 영악한 정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재용한테는 이리저리 연결된 게 많고 신세 진일이 있는지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되고, 이재용을 풀어주면 박근혜의 죄가 덜해지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남은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얹어 나왔어요. 자, 뇌물을 준 행위로 기소된 공소 사실의 다수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받은 쪽도 감해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재판부가 2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의 뇌물 공여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장치를 마련해 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형사법 체계는 공직부패 책임을 준 사람보다 받은 공무원에게 무겁게 지우고 있다. 요구형 뇌물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요구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직권 남용을 동반할 때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을 협박하고 뜻입니다. 겁을 더럽게 많이 줘서 척근인 최순실의 거래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 딸한테 도움을 주려고 삼성을 협박해서 36억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게 했다. 이 이야기를 판결문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전 부회장 등은 정유라의 성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뇌물은요, 이 머리 엄청 쓴 거예요. 360억이거나 720억이거나 36억이거나 더 늘어날 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2심 재판부가 이재용을 풀어주면서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한테는 완전 판결문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협박형 뇌물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재용은 피해자였다라고 사실상 해난 겁니다. 이 요구형, 협박형 뇌물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물이 액수가 이 정도 되면 9년에서 12년인데 요구형 뇌물, 겁박형 뇌물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액수가 36억으로 줄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360억이거나 36억이거나 재질이 더 나쁜 걸로 규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1심 판결이 딱 끝나고 난 이 뒤부터 특수활동비 수사가 시작됐죠.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끝난 뒤에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석방으로 이재용을 2심에서 풀어주면 문제가 될까봐 추가로 많은 죄를 또 얹어버렸죠. 그래서 1심 판결이 끝나고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추가되고 심지어 총선 개입 혐의까지도 드러나서 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 진박을 감별하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도 했다 해서 이 한마디로 공직선거 개입까지도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꽁꽁 묶어두고 이재용만 석방한 건데요. 이것을 어찌해서 친박이나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정권, 문재인 정권에게는 서로 다른 처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찌 그리 순진하십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사필 규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결국은 예? 이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에요. 국민들이 너무 순진합니다.